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서 첫 번째는 여기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같은 동작이 반복이 되니까 이런 코드들을 반복문으로 쓸 수는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딱 제가 원했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values가 있는데 그 값들 있죠. 값들은 values는 생략하셔도 돼요. 인덱스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인덱스는 생략하시면 안 되지만 values는 생략하더라도요. 값들은 잘 찾습니다. 그래서 아마 values 생략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덱스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반복문에 대한 반복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사실 이걸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아셔야 되냐면 numpy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numpy에 대해서는 제가 문법을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numpy에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있고요. array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배열이죠. 배열인데 이 배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파이썬의 리스트와 같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파이썬에서의 리스트 클래스 타입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하셔야 돼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둘 다 사실은 어떤 예를 들어서 숫자들의 리스트나 숫자들의 배열 그러면 여러 개의 숫자들을 저장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타입인 거는 맞아요. 타입인 거는 맞는데 자, 숫자 리스트라고 해서 넘버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리스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죠. 간단하게 1, 2, 3 마이너스 또 넣을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얘는 리스트. 그죠? 얘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얘를 프린트 타입을 먼저 출력을 해보죠. 넘버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그리고 이 변수 자체를 출력을 해볼게요. 타입은 클래스인데 리스트 타입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출력할 때 모습을 보시면은요, 대괄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가 있죠. 원소와 원소는 뭘로 구분해서 보여주죠? 네, 콤마로 구분해서 보여줘요. 콤마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리스트가 출력되는 방식이에요. 리스트가 출력되는 방식입니다.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0, 1, 2, 3, 4, 0, 1, 2, 3, 4. 그래서 대괄호 안에서 인덱스를 사용을 해요. 그렇죠? 네, 그건 어려운 거 없으시죠? numpy의 ND array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번에는 number array라고 만들어 볼게요. number array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numpy의 모듈에 있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array 함수를 호출해주면 그 array를 만들 수가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데이터 타입, 카피 이런 부분들은 다 디폴트 값이 있고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넘겨주셔야 돼요. 데이터를 넘겨주실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냥 리스트로 넘기시는 거예요. 리스트를 가지고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 만들어진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복구 좀 할까요? 네.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넣을게요. 자,
타입을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넘버, 어레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 어레이 자체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타입이 좀 다르죠. 얘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얘는 무슨 클래스? numpy 모듈이 가지고 있는 ND 어레이 클래스. 이게 타입이 다른 거예요. 타입이 다르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출력하는 모습을 보세요. 같아요? 다른 점 보이세요? ND 어레이는요, 아이템과 아이템을 쉼표로 구분하지 않고 공백으로만 구분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게 출력할 때 출력 모습이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출력 모습을 보시면 리스트는 아이템과 아이템을 쉼표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출력을 해주고 ND 어레이인 경우에는 ND 어레이 배열입니다. ND 어레이는 아이템과 아이템을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모습만 보셔도요. 얘는 리스트, 얘는 어레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출력하는 모습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소괄호가 있어요. 소괄호가 있으면서 아이템들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타입? 얘는 튜플 타입.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 어떤 변수를 출력을 했는데 어떤 변수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스트, 인덱스를 갖는 거. 그 다음에 출력을 했는데 이렇게만 출력을 해줬어요. 이거는 파이썬에는 없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무슨 패키지에? numpy 패키지에 있는 ND arra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배열 타입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큰 차이점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 여기 변수 이름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다시 실행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 이름 2번,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다시 실행. 그래서 변수 이름에다가 리스트 1번, 어레이 1번. 아, 죄송해요. 1번으로 다시 1번. 어레이 1번, 어레이 1번. 그래서 변수 이름을 리스트 1번, 그 다음에 어레이 1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 리스트와 어레이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산이에요. 연산. 리스트는 무슨 연산밖에 제공하지 않아요?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 연산과 또 무슨 연산? 리스트 곱하기 정수. 연산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는 아시죠? 얘는 리스트 두 개를 합쳐주는 거. 얘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정수만큼 복사해서 리스트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 요 두 가지 덧셈과 곱하기 연산만 제공을 하죠.
그쵸? 자, 위쪽에 만약에 우리가 넘버 리스트 2번이라고 만들고요. 여기다가 뭐 10, 20,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넘버 리스트 1번 더하기 넘버 리스트 2번 이렇게 하면 결과는 이렇게 이런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거 프린트 할게요. 프린트. 그 다음에 곱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넘버 리스트 2만 가지고 해보죠. 넘버 리스트 2번 곱하기 3이라고 해볼까요? 네. 10, 20, 30이라고 하는 게 3번 반복이 됐죠. 이런 연산밖에는 제공하지 않아요. 이런 연산밖에는 제공하지 않죠. 그런데 어레이는 ND numpy라고 명시를 하죠. numpy의 ND 어레이는요 모든 산술 연산이 가능한다. 모든 산술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고 연산을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수행하냐면 각 원소들마다 산술 연산을 수행을 한다. 같은 위치, 그러니까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element wise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간단하게.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산술 연산을 수행하게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원소 6개 있었죠. 원소 6개 있었죠. 아, 이게 2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네. 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네.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산술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리스트 1번에 6개가 있었죠. 6개가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번에 뭐 넘버 어레이 2번이라고 만들게요. numpy 점 어레이로 만드시면 돼요. 어레이로 만드시면 되고 전부 다 1로만 6개를 채울게요. 1, 1, 1, 1, 1, 1. 그럼 6개 왔죠. 사실 요거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함수가 있기는 있어요. 1로만 6개를 채우겠다.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numpy 점 on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ones. 여기에 shape를 주시면 되는데 shape에다가는 1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1차원이라는 뜻이에요. 1차원. 자, 이거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넘버 어레이 2번. 죄송해요. 아니구나.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갔군요. 6개. 6 곱하기 1이. 그래요. 6 곱하기 1. 이렇게 6개. 근데 타입이 이거 1.0이란 뜻이에요. 실수예요, 실수. 1.0이란 뜻이에요. 자, 저거는 데이터 타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D 타입. D 타입을 numpy.int. 보통 64가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렇게 숫자 1, 6개. 자, 프린트된 모습 보세요. 프린트가 된 모습을 보시면 각각의 아이템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지 않았죠. 이거 어레이예요, 어레이. 이런 함수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동작 방식만 잘 기억해 주세요. 동작 방식만. 이렇게 숫자 6개를 직접 줄 수도 있고 1로만 채워진 어레이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1이 6개 있다는 뜻이고 데이터 타입은 실수 타입이 아니라 정수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프린트 넘버 어레이 1번 더하기 넘버 어레이 2번을 해볼게요. 숫자가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일을 한 건가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넘버 어레이 아까 우리 어떻게 만들었죠?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레이 2번, 어레이 2번 어떻게 만들었어요? 1, 1, 1, 또 1, 또 1, 또 1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엘리먼트 와이즈.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연산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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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2, 3,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죠? 그러니까 동작 방식이 어레이와 그 다음에 그 리스트는 동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겉보기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숫자들을 여러 개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작 방식은 그런 성질은 비슷하지만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불리언 인덱싱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 어떤 컬럼에는 메일이 있고 어떤 컬럼에는 피메일이 있고 뭐 또 메일이 등장했다가 뭐 피메일이 등장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었을 때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교했잖아요. 어떻게 비교했었어요? 팁스의 성별 컬럼이 같으냐 비교했죠. 문자열 피메일과 같으냐 이렇게 비교했었잖아요. 그죠? 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은 문자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자열하고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죠. 어떻게 비교해요? 엘리먼트 와이즈. 이 엘리먼트 와이즈라고 하는 의미 아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다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값하고 비교해서 논리값의 비교 결과가 false, true, 그 다음에 false, true 이렇게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연산이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이에요. 우리가 불리한 인덱싱에서 사용했었던 게 바로 판다스는 모든 연산을 원소들끼리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연산을 수행했기 때문에 불리한 연산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판다스의 시리즈나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리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넘파이의 어레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작들이 그렇게 동작을 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아까 어레이 1번이 1, 2, 3 마이너스 1, 2, 3이었잖아요. 1, 2, 3 마이너스 1, 2, 3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하는데 넘버 어레이 1번에다가 곱하기 3이었어요. 1, 2, 3 곱하기 3이니까 36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자, 이것도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이에요.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엘리먼트에 하나씩 모든 엘리먼트에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십니까?
다르죠. 리스트와 어레이는 산술 연산의 동작 방식이 다르죠. 다르죠. 네. 요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요 차이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출력할 때 엘리먼트들이 출력이 될 때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으면 리스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스트는 덧셈과 곱셈밖에는 연산이 제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출력을 했는데 아이템들이 공백으로만 구분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어레이라고 생각하세요. 배열이라고 생각하세요. 배열은 연산들이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수행이 됩니다. 원소들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자, 이런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사용 방법이 있는데 인덱스 사용 방 1차원은 1차원 리스트나 1차원 배열은 인덱스 사용 방법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그 대괄호를 하나만 쓰기 때문에 대괄호를 하나만 쓰기 때문에 자 그런데 2차원 리스트와 2차원 배열은 차이가 납니다.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차원 리스트와 그다음에 2차원 ND 어레이에서 인덱스 사용 방법. 그래서 인덱스 사용 방법. 2차원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리스트 변수 이름을 리스트라고 쓰면 안 되니까 2D라고 할게요. 2D. 자,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 또 다른 리스트 이렇게 만들면 되죠. 맞아요? 그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 하면 2차원 리스트죠. 그죠? 네. 자, 여기를 숫자 3개를 넣을게요. 여기도 숫자 3개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2차원 리스트에서는 자, 이거는 파이썬의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 객체. 리스트 객체죠. 리스트 객체. 그리고 2차원 리스트예요. 2차원 리스트. 자, 이때는 인덱스를 어떻게 써요? 하나씩 출력해 볼까요? 리스트 2D. 인덱스 사용할 때 0 이렇게 쓰죠. 0 이렇게 쓰죠. 그럼 얘가 뭐다? 첫 번째 원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리스트니까 그 안에서 다시 원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괄호를 2개 쓸 수밖에는 없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숫자 1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리스트에서는 리스트는요. 2차원 리스트라고 할까요? 2차원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앞에 있는 인덱스, 뒤에 있는 인덱스. 이렇게 괄호를 2개를 쓰셔야 돼요. 대괄호를 2개를 쓰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레이 객체를 볼게요. 이번에는 numpy에서 and array 객체. 여기 프린트는 하나만 더 넣을게요. 프린트 2D 이렇게 해서 얘 출력한 모습 보시면 이렇게 출력하죠. 그죠? 이렇게 출력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덱스 하나 썼을 때, 인덱스 2개 썼을 때. 자, 2D 어레이 객체를 만드실 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한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레이 언더스코어 2D. numpy.array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성자 함수예요. 생성자 함수인데 여기다가 리스트 넘기세요. 자, 리스트를 넘기시고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array 2D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 해볼게요. 자, 프린트 되는 모습이 다르죠? 다르죠? 리스트는 그냥 한 줄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줘요.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근데 죄송합니다. 리스트 맞죠? 리스트 맞죠? 근데 어레이는요, 이걸 구분해요. 행을 구분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주려고 해줍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리스트 클래스에 있는 스트링 메서드와 어레이 클래스에 있는 스트링 메서드가 다르게 구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리스트 같은 경우에 2차원 리스트보다는 2차원 배열이, 2차원 어레이, 2차원 배열이 출력했을 때 좀 더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 하나를 쓰시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서 인덱스 0번, 이거는 똑같아요. 그죠? 첫 번째 원소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첫 번째 원소는 1, 2, 3,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배열이니까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인덱스 두 개를 쓰는 방법이에요. 인덱스 두 개를 쓰는 방법이 배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방법. 숫자 1을 주죠. 숫자 1.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세요. 0,0. 똑같은 값을 주죠. 2차원 배열에서는 2차원 배열에서는요. MD array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리스트와 똑같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대괄호 하나 안에다가 쉼표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해요. 같은 결과를 줍니다. 자, 그럼 코딩할 때 뭐가 편하냐면 저는 두 번째 방식이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배열이 3차원이 될 수가 있죠. 자, 배열이 3차원이면 인덱스가 몇 개가 생길까요? I, J, K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인덱스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쓰는 거 하고요. array I, J, K 어떤 게 편해요? 두 번째 방식이 더 편하잖아요. 그죠?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쓰지 못해요. 리스트에서는 요것만 가능해요. 요것만. 그래서 그 1차원 배열이면 요거 한 번 등장하고요. 2차원 배열이면 요거 두 번 등장해요. 3차원 배열이면 요거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해요. 만약에 4차원 배열이면 네 개가 등장해요. 그런데 배열은 두 가지를 다 제공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2차원 이상에서는 이렇게 쉼표로만 인덱스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이게 인덱스를 쓸 때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위쪽에서 이렇게 썼었죠. 이거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거예요. 배열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요. 이렇게 써도 똑같은 코드가 돼요. 액시스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그리고 여기에서 bar라고 하는 함수를 죄송합니다. 호출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줘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똑같은 결과를 주지만 이것보다 뭐가 편하기 때문에 얘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액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리스트가 아니라 배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배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점 아시겠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 어레이는 엘리먼트들마다 모든 산술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더하기
뭐 곱하기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연산을 수행한다. 이게 어레이와 리스트의 다른 점. 그 다음에 2차원 이상일 때, 2차원 이상일 때 배열은 인덱스를 사용할 때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제공을 한다. 보다 더 넘파이처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 타이핑 하시는 것도 더 빠르실 거고 그 다음에 가독성도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럼 개략적으로 이제 배열과 그 다음에 리스트의 차이점 아시겠죠? 네. 이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성질들도 있지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 부분을 반복문으로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찾는 것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반복문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반복문 쓰시려면 이중 반복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는 형식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는 뭐 그냥 텍스트셀로 서브 플롯 반복문을 사용한 서브 플롯이라고 할게요. 혹시 리스트에서 질문 있으세요? 리스트에서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선 대략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건지를 생각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요거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생각하시고 여기 뭐 넣기로 했어요? 여기 성별 넣기로 했죠. 여기 성별 넣기로 했고 컬럼 이름 그대로 쓸게요. 컬럼 이름 그대로. 여기는 뭘 쓰기로 했어요? 흡연 여부를 넣기로 했죠. 흡연 여부를 넣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일을 넣기로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임을 넣기로 했어요. 자, 요거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2차원 리스트나 혹은 2차원 배열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요 컬럼 이름들로. 그래서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을 타이틀? 아니면 컬럼즈? 뭐든 좋겠지만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자, 타이틀을 배열 사용할게요. 배열. numPy 점 array 꼭 어레이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리스트로만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리스트로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어레이 쓰는 것도 연습해 보기 위해서 안에다가 리스트 1차원 리스트 1차원 리스트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성별 그 다음에 흡연 여부 이렇게 만들고 요일 시간 이렇게 만들고 자 이거 반복문 써볼까요? for titles for 여기서 이렇게 꺼낸 게 row죠. row 그죠? 어디에서? titles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x 어디에서? row에서 꺼내면 그리고 하나씩만 프린트 해보세요. 잠시만요. titles죠. 죄송합니다. 제가 변수 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 순서 맞죠? 성별, 스모커, 데이타임 요렇게 반복문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타이틀즈 프린트 해보시면 요거를 보려고 했었던 거 요거를 보려고 네. 배열은 출력하는 형식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출력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됐습니까? 네. 자,
얘는 그래프 그릴 때 굳이 필요 없으니까 얘는 주석으로 만들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성별 컬럼의 빈도수, 그 다음에 스모커 컬럼, 요 순서대로죠. 요 순서대로 성별 컬럼의 빈도수, 스모커 컬럼의 빈도수, 데이 컬럼의 빈도수, 타임 컬럼의 빈도수죠. 자, 빈도수라는 의미로 frequency라고 할게요. frequency. 팁스 컬럼에서 찾아야 되겠죠. 팁스 컬럼. 그리고 점하고 x라고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는 문자열이죠, 지금. x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성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잖아요. 맞아요? 성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가지고 컬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를 선택할 때 방법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성별 컬럼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이렇게만. 왜 이렇게만 쓰셔야 되냐면 이 x값이 뭐니까. 여기서 x값은 뭐예요? 첫 번째 원소 꺼내면 문자열 SEX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죠. 그 문자열을 가지고서 컬럼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컬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컬럼에서 value count를 호출하면 얘가 빈도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frequency를 아마 자 출력된 모습 잘 보세요. 출력된 모습 잘 보시면은요 성별 요거 하나 출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요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네 개의 데이터를 다 찾았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네 개의 데이터가 다 완성이 됐어요. 맞아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폼은 안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일 위쪽에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나중에 다른 걸로 할 거고. 피겨 우리가 필요한 거는 피겨죠. 그 다음에 엑시스죠. 어떻게 만들어요? plt.sub 플러츠 이렇게 만들죠. 로우가 두 개, 컬럼이 두 개. 이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피그 사이즈 조정 좀 할게요. 피그 사이즈는 아까 6으로 했었나요? 8로 했었나요? 8 정도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피그 사이즈 가로 크기 8, 세로 크기 8 이렇게. 자, 엑시스 타입 한번 프린트 하고서 타입 엑시스 이렇게 보세요. 이 타입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입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어레이예요. 어레이는 인덱스 쓰는 방식을 어떻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게 리스트가 아니라 어레이예요. 어레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출력도 해봤었잖아요. 우리. 요거 보여드렸었죠. 요거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은근슬쩍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던 거였었죠. 자, 요렇게 있죠. 근데 그리고 요렇게 있죠.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2차원인 건 맞아요. 그죠? 2차원인 건 맞는데 첫 번째 원소하고 두 번째 원소를 쉼표로 구분했어요.
쉼표 없죠. 그 다음에 2차원인데 이렇게 옆으로 두 개를 나열했어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밑으로 보기 좋게 출력을 해줬죠. 리스트라면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리스트가 아니라 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한 거예요. 배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사이에 쉼표 없죠. 그냥 공백으로만 구분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나 배열이기 때문에 저렇게 출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출력해서 이거 2차원 배열이에요 하고만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인데 파이썬의 리스트 객체가 아니라 넘파이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어쨌든 인덱스 사용하는 방법은 0, 1, 0, 1 이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렇게만 하면 근데 인덱스를 가져올 수가 없네요. 행 번호까지 같이 가져오려면 뭘 쓰면 될까요? enumerate 쓰시면 되죠. enumerate를 쓰시면 i라고 하는 인덱스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enumerate 이렇게 하면 컬럼 인덱스도 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로우의 인덱스와 컬럼의 인덱스를 같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석으로만 남겨둘게요. 프린트 타입 액세스 결과가 ND 어레이다. 리스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기 enumerate 왜 썼는지 아시겠죠? 뭘 쓰려고 한 거냐면 i번째 그러니까 인덱스 i는요 여기에요. 이쪽 인덱스가 i0, i1 그 다음에 이쪽에 0, 1이 있죠. 이 인덱스가 j. 이해되세요? 처음에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이렇게 반복하죠. 요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복하죠.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 그게 인덱스 j.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릴 거는 어디에다 그리시면 되냐면 인덱스 i, j번째에다가 뭘 그리겠다?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로로 그려볼까요? 우리 가로로 그려볼게요. 가로는 그쵸. y에다가 인덱스 주시면 되죠. frequencies index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widths가 있겠죠. widths에다가 frequencies values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이번에 한번 생략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plt.show. plt.show는 한 번만 호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4개 다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실 것들을 요거 제목들만 배열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반복문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타이틀 넣을까요? 액시스 인덱스 i번째, 인덱스 j번째에다가 set 타이틀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x라고만 쓰시면 되겠네요. x가 타이틀이니까. 성별, 스모커, 데이, 타임.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에 질문 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배열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리스트보다 배열이 좀 더 편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배열은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하나씩 원소들별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됐었죠. 2개의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원소들끼리 그걸 각각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직접 반복문 만들어서 하나씩 계산을 해줘야 됐죠. 근데 어레이는 그런 기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은 리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원소들별로 산술 연산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이 만들어진 게 어레이, 넘파이 어레이. 그리고 그 넘파이 어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1차원, 1차원 시리즈, 2차원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판다스에서. 그리고 매트플러리과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그런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혹은 어레이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매트플러립이에요. 그래서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이 세 가지가 데이터 분석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이에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쉬는 시간에 질문 주신 분들 요 정도면 답변 됐을까요? 제가 서브 플러스를 만들 때 이 방식을 제가 조금 더 선호를 해요. 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근데 서브 플러스 만드시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피겨 객체를 먼저 만든다도 있었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엑시스 1번 하고서 피겨 점 add 서브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를 복붙 하겠죠. 복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엑시스 2번, 엑시스 3번. 네. 그리고 뭐 엑시스 4번 이런 식으로. 그죠? 음. 어,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자,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221, 그 다음에 22, 22라고 하시면 되고 223이라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224 이렇게 하시면 돼요. 2, 앞에 있는 22라고 하는 거는 행이 두 개. 이거 행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컬럼이 두 개. 그 다음에 위치가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만드셔도 요거랑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인덱스 i와 인덱스 j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더 선호를 합니다. 이거는 반복문 쓸 수가 없죠. 각각 변수가 하나씩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코드를 다 호출해야 돼요. 근데 이 방법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코드 작성하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서브 플럼 만들 때 요 두 번째 방식을 더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합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답변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